안녕하세요. 로켓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06년 8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섬, 화절레인 환초. 푸른 바다 위로 흰 연기가 치솟더니 로켓 한 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33초 만에 불덩어리가 되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펠컨 1의 첫 번째 발사 시도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순식간에 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실패의 잔해 앞에서 한 남자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우주산업은 정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나사와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같은 거대 기관들이 수십 년째 독점하고 있던 세계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마치 동네 자동차 정비소가 제트 전투기를 설계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웃었고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로켓을 더 잘 만들까를 고민할 때 머스크는 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뒤 착륙하자마자 그 비행기를 폐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기존 로켓 산업이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한 번 발사하면 끝, 수백억 원짜리 기계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세계였습니다. 펠컨 9은 그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펠컨 9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2단 로켓입니다. 쉽게 말해 1층 로켓이 위성을 하늘 높이 밀어올린 뒤 스스로 지상으로 돌아와 다시 서는 구조입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가 공개됐을 때 업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로켓이 연료를 역분사하며 수직으로 착륙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너무 정교한 계산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하나, 연료 압력 하나만 어긋나도 폭발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그걸 해냈습니다. 2015년 12월, 펠컨 9의 1단 부스터가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으로 돌아와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은 얼마 뒤 수리를 거쳐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일부 펠컨 9 부스터는 무려 20번 이상 재사용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쏠 때 약 670억 원이 드는 로켓을 같은 기체로 20번 반복해서 쏘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규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우주기관들은 실패를 철저히 피하려 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하나를 준비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정반대였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시험하고 폭발해서 배운 뒤 더 빠르게 다음 시도를 했습니다. 펠컨 1은 3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궤도에 올랐습니다. 스타쉽은 초기 지상 테스트에서 여러 차례 불기둥을 솟구쳤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루드라고 불렀습니다. 신속한 비계획 덕분에 레피드 언스케줄드 디서셈블리, 폭발을 실패라 부르지 않고 데이터를 얻은 실험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스타쉽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스타쉽은 현재 인류가 만들고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만 121m, 아파트 40층짜리 건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추력은 약 7,590톤에 달하는데 이는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냈던 세턴 V 로켓보다도 2배 가까이 강한 힘입니다. 스타쉽의 목표는 화성입니다. 한 번에 최대 100명의 사람을 태우고 빛이 3분 만에 닿는 거리 약 5,4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스타쉽으로 하려는 건 단순한 화성 여행이 아닙니다. 그는 스타쉽을 비행기처럼 운용하고 싶어 합니다. 발사하고 착륙하고 연료를 채우고 다시 발사하는 사이클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대의 기계팔, 이른바 메카질라에 의해 공중에서 포착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오다 거대한 젓가락에 잡히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인류공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페이스X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기준 스페이스X는 한 해에만 96회의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기관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미국 전체 우주 발사의 절반 이상을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첫 유인 비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제때 귀환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위성 발사 의뢰를 잃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운 것도 스페이스X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성장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이 대표적입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적외도, 지상에서 약 550km 높이에 떠있는 수천 개의 위성으로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6,000개가 넘는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42,000여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천문학자들이 위성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줄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처럼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하늘을 자랑하는 관측지에서도 위성의 흔적이 천문 사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ESO, 유럽 남방천문대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스타링크가 광학 천문학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현재 추적 가능한 우주 쓰레기만 3만 개 이상, 손톱만 한 파편까지 합치면 수억 개가 떠돌고 있습니다. 위성 하나가 시속 2만 8,000km로 날아가는 파편 하나와 충돌하면 그 에너지는 총알 충격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에 이온 추진 시스템을 달아 수명이 다하면 궤도를 낮춰 대기권에서 스스로 소각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과학자들은 그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산화물 입자가 대기권 상층부에 쌓여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FAA, 미국 연방항공청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A는 로켓 발사를 승인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스타쉽의 발사 허가를 두고 스페이스X와 FAA는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023년 첫 통합 발사 시험에서 스타쉽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텍사스 보카치카 발사장 주변의 파편과 먼지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인근 생태 보호구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FAA는 추가 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했습니다. 혁신의 속도와 안전규제의 속도 사이의 마찰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이스X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생존의 문제로 봅니다. 지구 하나에만 의존하는 문명은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스타쉽의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1%도 안 되는 얇은 이산화탄소층이고 표면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방사선 차폐, 식량 생산, 유료 시스템을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건 인류가 한 번도 도전해본 적 없는 복잡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20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들어 우주에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2006년 남태평양 바다 위에서 불덩어리가 됐던 펠컨 1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운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든 로켓이 한 해에 100번 가까이 하늘을 찢고 올라갑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페이스X 혁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 텍사스 보카치카의 발사대 위에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